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입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요일부터 시장 흐름을 어떻게 가늠하고 짚어봐야 되는 걸까 고심이 늘어만 가는데요. 자, 이럴 때는 쇼미더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과 대응 방안들 하나씩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세요. QR코드 스캔하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시장 증시 그리고 섹터별의 움직임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 우려감에 오늘 코스피는 2,436포인트 지지받고 거래, 코스닥은 1% 깊게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인데요. 수급적인 측면들도 보시면 여러 가지 외국인들 16거래일 동안 팔절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하는 외국인 오늘 2천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의 포지션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수급적인 측면들도 역시나 보시면 1,200억 원가량 매도한 움직임. 양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면 이 거래일자 1,350원대에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급적인 것과 원달러 환율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정학적 전쟁이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다 대체적인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석유, 가스주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국제유가에 의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무력의 고고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성에너지가 상한가, 흥구석유, GSE, 한국석유, 국동유화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좀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과연 앞으로에 있는 종목들 얼마나 더 강세를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브롬 관련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난연재 그리고 석유, 시추, 수처리 등에 좀 활용되는 부분이 이 브롬인데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 가깝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한창산업도 오늘 상한가고요. JI테크도 상한가, 관련한 진영도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안에서 이 브롬 관련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만큼 어떻게 또 앞으로 계속 흐름이 연출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쟁 테마주들이 모두 다 들썩입니다. 보시다시피 KN솔 빼고는 다 관련 섹터 지정학적으로 좀 묶을 수가 있는데요. 휴니드 10%, SI 리소스 9%, 빅텍 7%대로 관련주들 내일도 이런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잠시 뒤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전문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했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지금 어색하기도 한데 하필 또 이번 달, 지난달 말에 제가 나오는 월요일이 좀 빨간 날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뒤에 보니까 벌써 전쟁의 연기가 펄펄 피어오릅니다. 네. 유가 $150 이상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죠. 그쵸. 저는 이제 좀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지금 긴축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FOMC,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악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연휴가 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오면은 이제 좀 반등 장세가 기술주들 위주로 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웬걸 좀 쉬는 동안에 또 뉴스가 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좀 전쟁 이슈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미증시에서는 이제 전쟁 이슈가 처음 있었을 때는 오히려 좀 덤덤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변동을 보인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쪽에 이제 사우디 연계라던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라던가 이런 이제 좀 그 주요 국들이 좀 이렇게 좀 같이 포함이 되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리스크들과 우려감들이 더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뉴스 이슈 기사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항상 뉴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들도 굉장히 호재처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는 같은 악재라도 굉장히 더 무게감이 있게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최근에 오일 쇼크 관련돼서 실제로 지금 WTI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국제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지난 9월 달에 이제 물가 올라가고 그냥 다른 변동이 있었을 때 그때보다도 많이 못 미치죠. 왜냐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럴당 $96, $95 네.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고 현재 가격은 이제 $86.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오늘 장 마감했을 때 위치였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큰 변동은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국제유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약간 좀 과해석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 또 힘을 못 썼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도하는 테마들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한 반사익 테마주가 오늘 굉장히 좀 크게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내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50은 무슨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전쟁 전에도 좀 많이 나와 있었던 만큼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서 특징주들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 중에 브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전쟁에서 나온 그런 테마고 거기에서 이제 반사익 수혜들이 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주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런 류의 테마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고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테마가 사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252개 대 대략 한 640개 정도의 상승 하락 종목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00개 미만의 종목이 올라가는 상승 종목이었고 1250개 정도가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좀 압도적인 하락장 안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불을 지피고 거기에 맞는 이제 테마주들이 오늘 좀 반짝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장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 지수가 되게 잡주 움직임처럼 보여서 좀 아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이제 장 마감하기 좀 전이었죠. 그때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은 반등이 이게 분봉상 차트입니다. 분봉이 이제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빠져서 지속적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다가 바닥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툭툭 치다가 내려가다가 막판에 반등이 이렇게 굉장히 좀 올라왔죠? 빨랐었죠. 네. 이때 이제 좀 배경이 좀 있었는데 그 이제 장중에 중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속보해서 뭐 가자지구 남쪽 일시 뭐 휴전 합의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뭐 정유주들도 막 상한가에 있었던 종목이 갑자기 막 상승분을 20몇 프로를 또 몇 분 빼고. 사이에 뭐 빼기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장 마감하기 전에는 또 아랫꼬리를 확 달아버리고 이런 이제 좀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와 오늘 이제 뭐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영향을 뭐 안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없죠, 상황인 것 없죠.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가 되긴 했는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뉴스 하나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뉴스들인데 굉장히 좀 예민하고 대응하기 좀 까다롭게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주도주라던가 오늘 이슈에 대한 주도주라던가 아니면 뭐 유망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건데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글로벌 악재가 뚜렷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테마주들도 오늘 뭐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 있는 종목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도주와 유망주 하나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주도주 섹터 흥구석유 유망주 1승입니다. 자, 그럼 주도 종목부터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흥구석유는 약간 주도주라는 단어랑은 어울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급등주일까요? 그렇죠. 뭐 정유주라고 하는 뭐 S-오일이라든가 네. 그런 뭐 기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변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있었던 테마를 얘기하는 건데 그 와중에서 가장 많이 좀 올랐었던 종목이 이 흥구석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고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뭐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뭐 9월 달에도 아까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이제 반응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주가가 보면은 지금 17,000 오늘이 이제 17,550원 고점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두 주 전에는 이 종목이 5,000원대, 6,000원대, 뭐 높아봐야 뭐 7, 8,000원대 여기 있었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제 뭐 테마가 세긴 하지만 과열된 수준이 너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서 보니까 상승분이 또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 이슈들이 조금 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증시가 계속해서 힘을 좀 못 쓰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한테는 이제 뭐 열광의 수급들이 좀 많이 나갈 것이고 그걸 뭐 초전도체 그런 테마들처럼 묻지마 이제 투자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또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또 장중에 팍 빨리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 이후로는 이제 좀 변동성 우려 구간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봉상의 차트인데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저 음봉의 몇 프로 이게 나오는 게 상한가에서 플러스 7.69%까지 내려온 거니까 거의 뭐 20% 이상의 뭐 20% 가까운 그런 변동성이 아래 위로 이제 좀 순식간에 이제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런 이제 뭐 정유주 테마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뭐 이슈가 나왔었던 뭐 방산주 테마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뭐 사료주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뭐좀 매도 폭탄이 순식간에 떨어졌었던 이런 해프닝들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이제 뭐 스캘핑이라던가 아니면 장중에 계속 집중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그런 좀 스킬과 순발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좀 세게 내릴 때는 뭐 우리가 좀 천천히 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흥구석유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보셨고 일단 1승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주인데 이 종목이 유망주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쟁 관련된 반사핵 수혜주들 모든 종목들을 다 봤어요. 물론 더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뭐 흥구석유만큼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좀 덜 반응이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쪽 테마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기랑 연결된 종목들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중에서는 차라리 1승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승은 제가 방송에서도 좀 여러 번 제시를 했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종목이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이제 소개를 했었을 때는 조선 기자재 업종에 네. 있는 그런 일승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뭐 LNG 쪽에 이제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국제유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일승 같은 경우도 장중에 반응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 뭐 상방 VI 정도까지는 뭐 상승률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흥구석유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한 10분 사이에 또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분들을 좀 토하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저는 전반적인 추세는 부담이 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LNG 관련된 이슈들이 뭐 좀 더 강력해지면서 일승을 뭐 끌어당기면 뭐 더 좋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일승은 저는 충분히 좀 다른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의 차트인데 이 종목은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봉상 안에서도 큰 파동을 한 번씩 좀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지했었던 바닥권에 지금은 뭐 다시 근접을 해가지고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의 위치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승이라는 종목을 놓고 다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조선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조선주들이 제가 과거에 막 강조를 드리고 수익을 같이 냈었을 때만큼 그만큼 활약을 못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 않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서 최근에 뭐 이제 좀 실적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을 못 받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뭐 이 전쟁 이슈들도 이제 뭐 좀 악재가 좀 더 내성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는 뭐 첫 번째는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실적주들의 새로운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3분기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좋은 역할을 좀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화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조선 섹터, 그다음에 하나는 뭐 이제 현대차를 기반으로 한 좀 자동차 종목들. 이쪽에서의 이제 또 저는 실적주들의 새로운 사이클들이 좀 바닥에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승 같은 경우도 직접 가져가는 실적이 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선주들의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이클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또 바닥에서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상의 그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뭐 부담되지 않는 바닥 잘 다지고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선주라고 하면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이 있죠. 삼성중공업. 네, 제가 굉장히 네. 사랑하는 종목이고 그렇죠. 시장이 빠져서 이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도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늘 드렸었는데 얘기하시죠.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즘에 반응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조정 기간들을 좀 다 거친 것 같고 요즘에는 시장의 강도보다는 더 그 역행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월봉 차트도 보시면은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이후에 자 월봉 차트 좀 넘겨주세요.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다시 한번 돌려지면서 제가 이 위쪽에다가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120 월선이거든요. 네. 저는 저것만 넘어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가져갔던 것보다 좀 좋은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승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오늘 뭐 LNG 테마 쪽에서 보기보다는 조선주의 사이클 측면에서 차라리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1승을 좀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지금 국제유가 이슈가 있어서 한번 좀 얻어 걸려서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미래가 좀 밝은 유망주는 1승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해서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종목 궁금증, 종목 상담 나눠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주제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될까요? 네, 뭐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해서 뭐
지금 시장을 역행하는 그런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네. 목적이 되겠죠.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슈가 나고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놈들을 좀 따라잡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을 좀 기회로 보고 기술주들을 좀 바닥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뭐 리스크를 키우는 매매보다는 확실하고 수익률을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저한테는 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좀 담으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또 제가 오랜만에 나온 만큼 우리가 그동안 1주, 2주 쉬었을 때 얻어가지 못했었던 수익들을 또 빨리 가져가야겠죠. 거기에 맞는 그런 종목들과 전략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또 공략주 첫 번째 힌트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제와 테마는 전쟁 관련된 반사익 수혜주를 실컷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장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제 좀 기술주들 쪽 아니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PD님께서 힌트를 굉장히 그냥 쉽게 주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양대 산맥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총으로도 그렇고 기술력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임 밸류로도 그렇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힌트를 첫 번째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좀 맞춰보시고 노란톡에도 이제 좀 공유를 해보시고 한번 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1279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께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